세계 기관들이 청약에 무려 260조를 들고 줄을 선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주가 고점 대비 27%나 빠졌습니다. 같은 회사 맞습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다들 폭락이냐 반등이냐에 정신이 팔려 있는데 뉴스는 역대급 흥행과 급락, 딱 이 두 줄이 전부입니다. 게다가 이건 개별 주주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계좌에 있는 반도체 ETF, 그리고 연금 계좌까지 전부 얽혀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폭락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공시 원문과 기사 30건을 일일이 교차 확인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딱 3개만 가져가세요. 공모가 149달러의 숨은 반전 하나, 폭락의 진짜 범인, 그리고 내 계좌 3갈래 계산법입니다. 참, 제일 중요한 날은 따로 있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이에요. 왜 그런지는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자, 숫자로 들어가기 전에 이상한 것부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달 내내 흘러내린 주식인데 공모가는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찍혔습니다. 주가를 눌러서 헐값에 팔아넘겼다면서요. 숫자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거든요. 한국 시간 7월 10일 새벽 공모가가 주당 149달러로 확정됐습니다. 조달 금액은 2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이에요. 2014년 알리바바가 세운 250억 달러를 훌쩍 넘긴 외국 기업의 미국 상장 역사상 가장 큰 돈입니다. 로드쇼에는 기관이 약 1000곳 몰렸고 초과 청약만 약 7배였습니다. 그래서 청약금 260조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가 미국 시장의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의 국내 계좌창을 열어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6월 25일 298만 7천 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찍었죠. 그런데 7월 9일 종가는 218만 6천 원입니다. 고점 대비 27%가 증발했습니다. 7월 초에는 하루에만 마이너스 14.57%가 빠졌는데 리먼 사태 여파가 한창이던 2008년 10월 이후 17년 반 만에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한파가 몰아치던 그때보다도 하루에 더 크게 빠졌다는 뜻입니다. 6월 30일 하루에만 외국인이 하이닉스 한 종목을 1조 5,768억 원어치 팔아치웠고요. 들고 계신 분들 창 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특히 고점 근처에서 물리신 분들은 파랗게 멍든 계절을 보면서 내가 뭘 놓친 건가 자책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놓친 건 없습니다. 범인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잠깐, 나스닥 상장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회사가 아예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냐 묻는 분들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ADR이라고 부르는 제도인데 쉽게 말해 한국에 있는 하이닉스 원본 주식을 은행 금고에 보관해두고 그걸 대신하는 증서를 미국 시장에서 사고팔게 해주는 겁니다. 영화 원본 필름은 한국에 놔두고 복사된 상영 티켓만 미국 극장에 걸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티켓 한 장은 한국 보통주의 10분의 1짜리라서 티켓 10장을 모아야 원본 한 주가 됩니다. 중요한 건 회사도 공장도 여러분 계좌 속 원본 주식도 전부 한국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 걸리는 물량도 여러분 주식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 찍은 신주를 증서로 바꾼 몫이고요. 자, 상황을 다시 보겠습니다. 미국 기관들은 40조를 싸들고 줄을 섰는데 한국 시장은 같은 회사를 4분의 1 넘게 폭락시켰습니다. 어느 쪽이 틀린 걸까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둘 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퍼즐의 답이 풀리는 날이 바로 7월 13일 월요일 밤입니다. 관련 뉴스 댓글창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모가 낮추려고 일부러 주가를 눌렀다. 회사와 주관사들이 미국에 싸게 넘기려고 국내 주가를 억지로 떨어뜨렸다는 음모론이죠. 34명이 공감을 누른, 말하자면 그날 댓글창의 대표 여론이었습니다. 웃어 넘기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얘기를 절반은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고요? 구조가 진짜로 그렇게 생겼거든요. 이번 ADR의 공모가 기준은 청약일 직전 며칠간의 평균 주가입니다. 거기서 최대 10%까지 깎아줄 수 있게 설계돼 있어요. 참고로 이 10%라는 상한은 국내 일반 공모에서 통상 허용되는 30%보다 훨씬 좁게 잡은 기존 주주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장치에도 빈틈이 하나 있죠. 기준이 어디까지나 직전 며칠의 주가라는 점. 즉, 직전 주가가 낮을수록 공모가도 낮아집니다. 사는 입장에선 당연히 주가가 눌려있을수록 유리한 판이죠. 증거처럼 보이는 숫자도 있습니다. 6월 25일 증권신고서에 적힌 예정 조달액은 45조 4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초 정정 공시에선 43조 1천억으로 줄어듭니다. 주가가 빠지는 동안 2조 3천억이 증발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까지 들으면 음모론이 아니라 완벽한 팩트 같죠? 눌러라, 깎아라, 싸게 가져가라. 자, 그럼 이 시나리오가 진짜라면 결말은 하나입니다. 가격 결정일인 7월 9일 한껏 눌러놓은 기준주가에 허용된 10% 할인까지 꽉꽉 채워서 최대한 싸게 가져갔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마지막 숫자 하나가 이 완벽해 보이던 음모론을 통째로 무너뜨립니다. 7월 10일 확정된 최종 공모가 149달러였습니다. 전날 국내 종가 218만 6천 원을 그대로 ADR 한 장 값으로 환산해서 나란히 놓아보면요.
공모가가 그 환산가보다 3.1% 높습니다. 눈치채셨나요? 할인이 아니라 오히려 웃돈이 붙은 겁니다. 10%까지 깎아도 되는 판인데 깎이는커녕 시세보다 비싸게 사갔습니다. 중고거래로 치면 급매물 앞에서 얼마든지 후려치기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막상 낙찰가엔 웃돈이 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후려칠 이유가 없을 만큼 사겠다는 줄이 너무 길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조달액이 45조에서 40조로 줄었으니 결국 손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순서를 보시면 됩니다. 45조는 주가가 고점이던 6월 말에 잡아둔 최대치였고 축소는 그 뒤 주가가 빠지면서 따라 내려온 결과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격 결정 순간에는 시세보다 높게 찍혔습니다. 줄어든 건 주가 하락하시지 헐값 책정 탓이 아니라는 거죠. 눌러서 헐값에 팔았다는 서사는 이 결과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럼 진짜 이상한 질문이 남습니다. 웃돈까지 얹어줘주고 사겠다는 회사인데 한국 증시에서 주가는 대체 누가 왜 그렇게 떨어뜨렸을까요? 범인은 딱 3명입니다. 첫 번째 범인은 스위스은행 UBS입니다. 상장을 앞두고 UBS가 기관 고객들한테 리포트를 하나 돌렸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첫날부터 미국 증서를 사고 한국 본주를 공매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다. 왜 당연할까요? 미국 쪽 티켓에 웃돈이 붙을 게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한정판 운동화가 한국 매장보다 미국 매장에서 더 비싸게 팔리면 어떻게 되죠? 되팔이꾼들이 몰려듭니다. 이 되팔이 물량이 바로 최근 하이닉스 본주에 쏟아진 외국인 폭탄 매도의 정체입니다. 회사가 망할 것 같아서 파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저 두 시장의 가격 차이를 먹는 기계적인 거래일 뿐이에요. 웃돈 붙은 미국 증서를 사고 동시에 한국 본주를 공매도로 팝니다. 나중에 둔 가격이 똑같아지면 양쪽을 정리하고 웃돈 차이만 챙기는 거죠.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방향이 아니라 가격 차이 하나만 보고 움직이는 돈이거든요. 감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매도 압력은 시한구입니다. 두 가격이 같아지는 순간 장사가 끝나고 매도 압력도 저절로 사라집니다. 두 번째 범인은 희석입니다. 이번 상장으로 새 주식이 보통 주 기준 약 1779만 주 생겼습니다. 오렌지 주스에 물을 탄 것과 같습니다. 그럼 물을 얼마나 탔을까요? 계산해보면 딱 2.44%입니다. 새로 생긴 주식수를 기존 주식수로 나눈 값이에요. 주스 100잔에 물 2잔 반 두은 셈이죠. 여러분 계좌에 하이닉스 100만원어치가 있다면 약 24,000원어치가 옅어진 겁니다. 이게 하루에 14%씩 폭락할 공포의 크기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세 번째 범인은 좀 억울한 범인입니다. 바로 저평가예요. 하이닉스는 AI 반도체의 심장인 HBM 시장에서 점유율 56에서 58%, 압도적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버는 돈 대비 주가 수준을 보여주는 PER을 보면 하이닉스는 6배에서 7배 수준입니다. 경쟁사인 마이크론은 8배에서 10배를 받는데 말이죠. 격차가 30에서 50%나 벌어져 있는 겁니다. 성적은 전교 1등인데 용돈은 반평균도 못 받는 격입니다. 왜 이런 격차가 생겼을까요? 회사가 못해서가 아니라 해외 큰손들한테 덜 알려졌고 한국 계좌가 없으면 사기도 번거로웠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건 하이닉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도 겪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꼬리표죠. 이 억울함을 풀고 마이크론과 같은 무대에서 제대로 평가받겠다고 나선 게 이번 나스닥 상장의 진짜 목적입니다. 즉, 이 세 번째 범위는 주가 하락의 배경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위한 돌파구인 셈입니다. 자, 구조는 알겠고 그럼 매 계좌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지금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먼저 하이닉스 주식을 직접 들고 계신 분들, 팔아야 하나 버텨야 하나 고민되시죠? 저는 매매 타이밍 대신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지표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기계적 공매도가 작동하는 조건은 딱 하나, 미국 가격이 한국 가격보다 비쌀 때입니다. 차이가 닫히면 팔 이유도 사라지죠. 그러니 월요일부터 여러분이 보실 건 딱 하나입니다. 한국 주가와 미국 주가의 가격 차이가 좁혀지는지 벌어지는지, 그게 이 하락 압력의 남은 수명입니다. 다음, 연금이나 반도체 ETF만 들고 계신 분들, 강 건너 불구경 같으시죠? 여러분 계좌에 실제로 미치는 충격은 아까 말씀드린 주스에 물 2잔 반, 딱 2.44% 희석뿐입니다. 연금을 깰 만한 크기가 아니죠. 오히려 길게 보면 지금까지 한국 계좌가 없어서 하이닉스를 못 사던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뉴욕에서 바로 담을 수 있게 됐으니 여러분 종목을 사줄 손님이 전 세계로 늘어난 셈입니다. 마지막, 반망하시는 분들, 거래대금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서 한국 증시가 텅 비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데요. 프리미엄이 확정된 7월 10일 금요일,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코스피가 2.52%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를 잠시 멈추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고 코스닥은 5.47% 올랐어요. 그 와중에 개인들은 하반기 들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8조 가까이 사모았고요. 어제까지 무섭다며 도망치던 시장이 공모가 프리미엄 확정 뉴스 하나에 안도랠리로 뒤집힌 겁니다. 시장이 무서워했던 건 하이닉스의 본업이 아니라 불확실성 그 자체였다는 뜻입니다. 숫자는 하나도 안 변했는데 해석만 하루 만에 뒤집힌 거예요.
이 변덕이야말로 오늘 영상에서 기억하실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걷어온 돈이 엉뚱한 대로 새는 것도 아닙니다. 사용처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31조, 청주 패키징 공장에 19조가 투입됩니다. 특히 청주 19조는 HBM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세계 1위를 지키는 바로 그 공정에 박히는 돈이에요. 여기에 네덜란드 ASML에서 들여오는 EUV 노광 장비값 11조 9천억까지 더하면 61조 9천억. 미국에서 걷어서 한국 땅에 심는 구조입니다. 자, 아까 제일 중요한 날이 월요일 밤이라고 했죠? 이제 답을 드릴게요. 7월 10일 금요일 밤에 미국에서 먼저 열린 SKHYV라는 거래는 조건부 가오픈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오픈에서 벌써 힌트가 나왔어요. 공모가보다 13% 높은 168달러 49센트로 첫날을 마쳤습니다. 원화로 바꾸면 보통 주 한 주에 약 252만원 수준. 금요일 국내 종가보다 16%가량 비쌉니다. 미국이 먼저 웃돈을 불렀다는 뜻이고 이 16%의 격차가 바로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지켜볼 그 가격 차이입니다. 진짜 정식 개장, 정규 티커 SKHY의 첫 거래는 한국 시간으로 7월 13일 월요일 밤 10시 30분에 열립니다. 그날 밤 여러분은 뉴스 100개를 볼 필요 없이 딱 3개의 눈금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정규 거래가 공모가 위에서 잘 버티는지. 둘째, 미국 주가와 한국 주가의 가격 차이가 좁혀지는지. 셋째, 한국 시장에 외국인 매수세가 돌아오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청약금 260조와 주가 폭락, 둘 다 진실이었습니다. 다른 건 시계였을 뿐이에요. 기관은 10년 뒤를 봤고 시장은 당장 눈앞에 10일을 봤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월요일 밤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지켜보실 건가요? 아니면 이미 탑승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7월 13일 월요일 SKHY의 첫 성적표가 나오면 그 숫자를 들고 다음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